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희 지금 코비의 TV 전화 인터뷰로 여러분들한테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전화 받아주신 분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살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네. 예. 혹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제가 겪은 그러니까 최근 실화고요. 네. 그냥 이제 제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네.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주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쭉 말씀해 주시면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중마고우처럼 지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이 친구가 그냥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좀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엔 뉴스나 뭐 보면은 뭐 개그우먼 분들이나 기타 뭐 다른 연예인 분들도 많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냥 뭐 남일로만 들었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겪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걸 소식으로 전해들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제가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까지 해서 문을 다 깨부수고 들어가서 제가 장례식까지 다 치러줬어요. 제가 상주를 했고, 그러니까 장례식 상주 있지 않습니까? 옆에 완장 차고. 그래서 이걸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할 줄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아마 사실 저도 태어나서 뭐 시체를 진짜 눈앞에서 본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흔히 볼 기회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그때 그런 것들을 사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살을 하고 그러면 그 과정들, 그러니까 좀 뭐 물론 뭐 궁금해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직접 겪은 거를 그냥 살짝 조금 일단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제가 느낌이 왔었어요. 연락을 계속 안 받아서. 네네. 뭔가 그 전부터 사실은 저한테는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마고 같은 친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많이 힘들어 했어가지고, 근데 연락을 며칠 안 받아서 제가 사실은 집을 찾아가 봤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집 그러니까 연락도 안 받고, 집도 아예 초인종 눌러도 응답도 없고, 그리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얘가 집에 평소에 문을 안 잠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생활할 때 문을 안 잠그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냥 뭐 좀 얘는 뭐 그런 거에 되게 막,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좀 약간 그냥 뭐 무관심한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별로 막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크게. 그래서 그냥 뭐 나갈 때도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문을 안 잠가 놓고 다니고, 집에 있을 때도 안 잠가 놓고 생활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119,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확신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뭐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대원들이 오셔가지고 뭐 노루발굽이라 그러나요? 그 뭐 쇠 하여튼 뭐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오한마로 큰 망치로 문을 막 때려 부수기 시작하던데, 또 그 친구가 또 문도 도어락이 아니었어요. 그냥 열쇠로 열고 잠그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깨알 약간 지식인데, 문 따기가 그게 더 어렵다더라고요. 도어락은 그냥 그 도어락 기계만 깨면 되는데, 열쇠로 된 게 되게 좀 이게 문을 따기가 힘들대요, 노루발굽으로. 네네네. 그리고 대문을 따면 또 대문은 값을 뭐 물려줘야 된다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그렇게만 딴다고 시간 한 30분 정도가 또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죄송한데 그러면은
소방관들이 오한마루 그 깨는 현장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예, 있었죠. 바로 뒤에서 보고 있었죠. 어,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가 걱정이 돼서 신고를 해서 이 소방대원들이 오셔가지고 문을 따고 있는데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차라리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이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문이 열리면 한마디로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서 극단적인 선택했을 거라는 걸 저는 솔직히 좀 장담을 했었어요. 속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뭐 제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뭔가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무튼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문을 땄는데 이게 소방대원들 분들도 아마 이게 물론 직업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겁이 났는지 안 들어가고 이게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 어, 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또 친구고 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냥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가시고 복도에 가만히 이제 문만 열어놓고 서 계시고 들어가니까 이제 뭐 친구가 이제 죽어 있더라고요, 땅바닥에.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전 딱 봤을 때부터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왠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딱 진짜 누워 있는 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피부 색깔이 달라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한간에 뭐 그런 말들은 저도 살면서 들었어요. 뭐 죽은 사람을 본 사람으로부터 뭐 들은 게 뭐는 뭐 죽으면은 뭐 몸이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뭐 이렇게 말만 들었지 제가 눈앞에 본 건 처음인데 그냥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이게 피부 색깔이 보라 색깔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잠들거나 단순히 약간 정신을 잃은 게 아니다. 그 이상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때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네. 그냥 팔 색깔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이게 뭐 한테에서 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보라 색깔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라 색깔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들어가고 막 저는 이제 좀 막 절규를 하고 있었죠. 이제 친구가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소방대원분들하고 이제 경찰분들하고 이제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좀 나가 계시라고 일단 어쨌든 여기는 사건 현장이니까 일단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나가 계시라 그래서 제가 나가 있고 이제 소방대원분들이 또 왜 그 바이탈 체크기라고 그러나요? 그 왜 맥박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자 목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기계에서. 근데 이제 딱 들어봐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안 잡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기 경찰분들하고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죽은 지 꽤나 된 것 같다. 이제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몸에 시반이 형성이 됐대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혈액순환이 멈추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피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데 그게 멍처럼 변한대요. 이제 그 시체, 그러니까 혈액이. 네네. 그게 이제 시반이라 부른대요. 시반이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게 형성이 됐으면 무조건 죽은 거래요. 그냥. 예, 죽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친구 장례를 다 좀 치러주고 이제 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설명이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제 사실 그 친구가 살았던 원래 원룸, 그러니까 그 친구 원룸에 자취를 했는데 그 친구 옆집에 제가 잠깐 살았었거든요. 네. 예, 그때 좀 잠깐 좀 그냥 좀 이렇게 이유가 있어갖고 좀 잠깐 살아서 이제 그 건물 주인분하고 저도 되게 이제 안면이 있어요. 되게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뭐 선물 같은 거 주고받고 또 이렇게 또 그 건물주분이 이제 저희 그 원룸 주변에서 또 장사도 하셨거든요. 예. 아무튼 뭐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죽은 그 발견 당일 날에 어떻게 또 경찰에서 건물주분한테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 주인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을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도 불러가지고 그분도 막 와서 막 저를 또 막 위로해 주시고 막 또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당일 날에 이제 뭐 일단 친구 장례 다 치러주고 뭐 좀 학생 좀 이거 저기 뭐 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차나 한잔 하자 전화 달라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친구가 이제 죽은 거는 4월이에요. 올해 4월. 올해예요 그게? 예, 올해입니다. 4월에 그 자기 생일날 죽었어요. 그것도. 어이구.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자기 생일 전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 하나하나 다 하자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조금 좀 더 드리자면은 사실 그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뭘 하고 있는데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그 저녁 10시 20분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뭘 하고 있었고 전화를 안 받고 한 30분 뒤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네네. 갖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저는 이 친구가 평소에 집에서 이제 또 술도 좀 많이 혼자서 혼술을 즐기는 친구라 뭐 술 먹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 술 먹고 자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12시가 지나니까 바로 그 친구 생일이었거든요. 이제 그 자정 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이제 뭐 자도 어쨌든 카톡을 보내놓으면 뭐 일어나서 볼 테니까 제가 이제 생일 축하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내일 뭐 밥 한 끼 내 맛있는 거 사줄게 먹자 이러면서 이제 보내놨는데 이제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네. 네,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이었는데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제가 저기 전화가 안 받길래 이제 바로 발견한 거죠. 이제 뭐 올해 또 다행스럽게도 오래 되진 않았고요. 이제 그 죽은 지 오래됐으면 아마 또 이렇게 좀 부패도 시작되고 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좀 빨리 발견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건 없이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예, 자기 생일 딱 그 12시쯤에 아마 이렇게 실행했던 것 같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그 친구 이제 장례 다 치러주고 이제 좀 몇 달 좀 이렇게 좀 힘든 세월을 좀 지내다가 제가 갑자기 문득 좀 집주인분 한번 만나 뵈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집주인분이 또 뭐 저보고 차 한잔 하자고 또 그때 말씀도 하셨고 해서 어떻게 또 좀 잘 아마 그때 추석 때였어요. 올해 추석 때. 네네네. 올해 추석 때 이제 제가 그냥 인사차 한번 전화 드린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집주인분께서 뭐 혹시 시간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차를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뭐 또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다가 이제 2차로 이제 뭐 술 혹시 소주 한잔 하자라고 또 하셔서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막 먹는데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친구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제 좀 워낙에 좀 하기가 조금 좀 껄끄러운 서로가 좀 껄끄러운 주제다 보니까 그렇죠. 남의 죽음 입에 자꾸 올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집주인분들 그리고 저희가 맨날 붙어 다녀서 사실은 되게 그 집주인분들 되게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맨날 붙어 다녔었거든요. 서로 이제 그냥 뭐 서로 그냥 안부만 묻고 막 이것저것 그냥 뭐 좀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술이 이제 서로 이제 몇 잔씩 좀 들어가니까 이제 이야기가 싹 나왔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 뭐 친구 그 살던 방에 사람이 들어왔냐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그냥 막 되게 막 이런저런 막 이렇게 유머러스한 이야기도 하시더니 딱 제가 질문했는데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내가 이거 학생한테 먼저 연락을 좀 하려고 했었다. 근데 전 학생은 아니에요. 학생은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다 학생이라 부르거든요. 그냥 좀 젊은 사람들. 네네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뭐 한번 연락을 안 가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혹시나 좀 내가 괜히 학생 또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뭐 내가 건드리는 거 아닌가 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안 그래도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집을 전체 다 리모델링 싹 다 했대요. 그냥 이제 그리고 청소 업체도 불러가지고 완전히 싹 이렇게 다 뭐 도배도 다 하고 뭐 청소 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뭐 며칠 안 돼서 이제 또 세입자가 어떤 여자분이 한 명 들어왔었대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뭐 껄끄럽기도 한데 근데 굳이 또 집주인분이 뭐 그 세입자한테 사실 이 전에 살았던 세입자가 뭐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또 할 사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됐나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혹시 그 사장님 뭐 제가 너무 좀 대뜸 뜬금없는 질문을 좀 죄송한데 혹시 이 집에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자기가 뭐 들어오기 전에 뭐 아니면 뭐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야기가 없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딱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집주인분이 진짜 이 발에서부터 이게 머리가 진짜 곤두선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집주인분을 일단 뭐 어떻게 자기도 본의 아니게 뭐 좀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는 후회했다던데 좀 거짓말을 했대요. 본의 아니게 자기도 왜냐면 일단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사실 그러니까 그걸 물었을 때 사실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 집에 당신 들어오기 얼마 전에 뭐
자살했다 누가 이런 말하면 당연히 화낼 게 뻔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나간다고 뭐 당연히 또 막 난리칠 거고 하니까. 그럼요. 뭐 예, 처음부터 왜 말 안 그렇죠. 했냐 막 이런 말 나오기 딱 좋죠 상황이.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분이 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자기 했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뭐 대충 넘겼대요 그냥.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뭐 하여튼 일단락되고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집주인분이 그러니까 초장하시기로는 아마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같은 원룸 사는 사람 아마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 찾아다녔겠죠. 그 옆집 뭐 전부 다 아래 윗집으로. 그때 사실은 그때 이제 친구 그 문 연다고 119에서 와가지고 그때 막 문 다 때려 부수고 그럴 때 사실은 그 막 살던 세입자들이 막 나와서 막 무슨 일이냐고 막 보고 막 좀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게 뭐 망치로 때려 부수는데 문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요원들이 그냥 이제 그 소방관 분들하고 이제 경찰분들이 들어가시라고 일단 뭐 별일 아니라고 들어가시라 그랬는데 이제 다 알겠죠. 사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사는 사람 누가 말을 해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알고 전화가 왔대요. 예, 이틀 뒤에 전화 다시 왔을 때. 이 집에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죽었다던데 왜 거짓말을 안 하냐, 왜 거짓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제 그 여자분이 그때 맞다 제가 이제 이 대본 없이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앞뒤가 좀 엇갈리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처음에 하여튼 전화가 왔댔잖아요. 저한테 혹시 이제 무슨 여기 일 있었냐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왜 그러냐 물었을 때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 한 며칠 지나고서부터 집에서 뭐 알 수 없는 담배 냄새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나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안 나던 게 갑자기 났다는 거죠? 네, 원래 그 여자분도 담배를 안 피고 처음에 이사 왔을 땐 한 하루 이틀은 아무 담배 냄새 나 그런 게 아예 안 났는데 담배 냄새가 그러니까 방금 자기 방에서 누가 피고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항상 자기가 뭐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디 뭐 일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어디 놀다 왔거나 아무튼 뭐 하여튼 그러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뭐 눈 뜨고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이제 마치 뭐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나 그럴 때 방금 뭐 마치 자기 방 안에서 누가 담배 피고 뭐 나간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아랫집이나 그런 데들은 이제 다 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내려갔대요. 밑에 집에 혹시 담배를 피시냐 하니까 자기는 비흡연자라고 여자분이.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흡연자라서 뭐 혹시나 뭐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은 뭐 담배 냄새 때문에 이제 뭐 와가지고 야기라면 그냥 죄송하다 보통 하잖아요. 그럼요. 뭐 네. 뻔뻔하게 뭐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담배를 안 핀다라는 사실 그런 반응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은 잘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죠. 보통 그러죠. 근데 저는 죄송한데 전 비흡연자라고 전 담배를 안 핀다. 이래서 너무 이상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어디 나갔다 오면은 의자가 이제 항상 자기는 이제 그게 책상 안으로 밀어 놓는데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돌려져 있대요. 네.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그냥 반대로 이렇게 할 때 앉았던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어느 날 밤은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막 잠이 들었을 할 때 그런 찰나였는데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흔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힘을 탁 줘서 이렇게 파박 이렇게 빠르게 흔드는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탁 이렇게 끼우는 것처럼. 그 세입자분의 몸을 흔들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팔뚝 쪽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확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리고 이제 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뭐 마치 이렇게 침대 끄트머리에 또 누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앉는다는 느낌, 뭐 쑥 이게 약간 꺼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침대 스프링 이렇게 눌리는 느낌. 갑자기 그런 느낌도 딱 들고 이제 누워 있으면은.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여자분이.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통화 때 이제 그 집주인이 근데 미안한데 뭐 그런 건 없다, 아무 일 없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겼는데 이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전화가 와서 이제 알고 전화가 왔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아마 다른 세입자들한테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렇다고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저가 진짜 가족만큼 좋아했던 친구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약간 괴짜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통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법한 그런 약간
좀 생각이 아닌 게 제가 일단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게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하여튼 그 집에 좀 하루 좀 있어도 되겠냐고 하여튼 그 여자는 나갔대요. 지금 이제 그 방은 빈 방인데 제가 집주인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혹시나 제가 한번 좀 그 집에 하루만 있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냥 좀 서로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랬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그 방에 좀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친구니까 사실은 뭐 무서울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제가 뭐 그 친구가 생전에 이제 좋아했던 뭐 담배나 그리고 그 친구가 맞다 담배 냄새 그거 제가 아까 이거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 친구가 담배를 엄청 좋아했어요. 담배를 하루에 한 두세 갑 이렇게 폈거든요. 하루에. 아이고. 네, 담배 정말 흡연하고 음주도 뭐 술 한 번 마시면 소주 한 7병 정도 마시는 친구였고 주량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담배 냄새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뭐 그 친구가 좋아했던 뭐 술 종류라든지 뭐 담배도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사가지고 뭐 제사 지낸다 이런 좀 느낌으로 한번 좀 잊고 싶다 하니까 뭐 흔쾌히 승낙은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갔는데 밤이니까 저도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쵸.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올 코베인님처럼 이렇게 뭐 보니까 뭐 되게 막 이렇게 뭐 괴담 이렇게 뭐 점검, 그러니까 팩트 점검 하러 가신다고 어디 가시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 용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대요.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왜 그 뭐라 입관식이라 그러죠. 이제 관 닫기 전에 시체를 한번 볼 수 있게 해줘요. 네. 예, 그걸 입관식이라는데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들어가요. 그냥 그 영안실로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뭐 야기하고 싶은 거 야기하고 이제 뭐 돈이나 그런 거 이제 좀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관문을 닫고 못질을 해버린다더라고요. 근데 입관식이 끝나면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 말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입관식 한다고 이제 보는데 되게 무섭더래요. 자기 어머니인데. 그 시체다 보니까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좀 그렇다고 저도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저도 입관식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또 당연히 전 상주였으니까 그 장례식 때 도로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뭐 마음 같아서 한번 안아라도 주고 싶은데 관 안에 이제 누워 있는 거 어떻게 이제 뭐 하고 싶은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집주인한테 그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밤에 좀 이렇게 좀 있겠다 하고 저는 사실 원래 계획 같으면 하룻밤을 자려고 했거든요. 아예. 하루 거기서 아예 묵으려고. 네, 처음에 계획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소주 이제 이제 2병하고 그다음에 담배 그 친구가 생전에 좋아했던 담배 사서 이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향 피우듯이 담배로 이렇게 향을 좀 이렇게 뭐 또 근데 미리 또 양해도 좀 구했어요. 이제 그 집주인분하고 물론 세입자분들한테는 좀 양해를 제가 못 구하긴 했는데 너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소주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컵에 그러니까 따라놨다가 비워놨다가 다시 따라놨다가 비웠다가 뭐 담배도 이제 하여튼 계속 태워놨다가 뭐 또 껐다가 막 하여튼 그러다가 자려고 했는데 차마 잠은 못 자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한 저녁쯤 돼서 이제 집에 왔죠. 왔는데 이제 그날 밤은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3일 뒤였나? 꿈에서 이제 어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 집에 다녀온 뒤에 3일 뒤에 꿈을 꾸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 친구 집에 갔다 와서 3일 뒤에요. 네네네. 3일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친구랑 어디 카페에 있었어요. 어디 카페인지는 뭐 당연히 이제 모르겠는데 되게 막 좀 억울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막 되게 막 하여튼 뭐라 해야 되지 하소연을 한다 해야 되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되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되게 막 하는 꿈이었는데 하여튼 그러고 잠에 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 뭐 일이 뭐 진행 중이죠. 이게 이야기가 아직 끝나고 뭐 그러니까 끝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집주인분도 아직 어쨌든 그 집에 아마 세입자를 뭐 다시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고배님이 뭐 이렇게 괴담 막 이렇게 팩트 점검 하러 막 다니신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도 물론 근데 해달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아무래도 좀 대상이 친구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야기는 지금 이걸로 끝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친구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사인이 보통 이제 자살을 한다고 하면은 뭐 목을 건다든지
보통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 이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악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사실은 좀 공대생이었거든요. 네. 공대생이어서 되게 화학이나 그런 쪽으로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응독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사실 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살을 하겠다라고 야기를 바로 그러니까 하긴 했었어요. 자살할 거라고 자기는. 근데 그때는 뭐 아니- 진지하게 한 건지 농담인지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왜 우스갯소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죽는다는 새끼 치고 진짜 죽는 새끼 못 봤다고. 아, 그렇죠. 예, 그래 저도 막 그런 말로 웃으면서 막 넘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최초 발견자니까 사실 이 친구 그 발견한 날에 제가 경찰서 가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제가 네네. 이제 3시간인가 정도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담당 형사분께서 일단은 뭐 저기 그 친구분 일단 사건 어쨌든 뭐 자살로 당연히 종결됐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열어봤대요.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해봤는데 네. 뭐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되게 경악했대요. 자기들도. 어떻게 자기가 가야 될지 연구를 많이 예, 엄청 막 검색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막 그리고 막 메모장 같은 거 핸드폰 메모장에도 무슨 약간 과학 무슨 실험하듯이 네네. 무슨 이렇게 또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지는 이제 최대한 편하게 가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좀 되게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또 뭐 이래 말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뭐 또 뭐 편하게 그냥 저는 이제 생각한 게 그냥 뭐 편하게 갔으면 됐다. 그냥 저는 그걸로 됐다. 어차피 뭐 죽은 거 어떻게 돌릴 수는 없고 그냥 편하게만 갔으면 뭐 저는 그걸로 또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위안을 좀 삼았죠. 사실은. 예, 네. 그러면은 뭐 유서라든지 이런 거는 맞다. 유서도 썼다고 이제 경찰분께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뭐 저에 대한 언급이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서 내용이 그냥 자기가 어릴 적부터 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알아왔고 뭐 다른 사람 아무도 괴롭히지 마라. 그냥 난 자살 맞고 그러니까 뭐 그 어떠한 나의 죽음으로 인해 뭐 그 누구에게도 뭐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뭐 그냥 장례도 지낼 필요 없고 장례식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뭐 화장해서 그냥 어디 뭐 강이나 그런 데 뿌려달라. 네네. 그냥 자기는 무덤 같은 것도 필요 없다. 그냥 뭐 어떠한 추모나 뭐 그런 것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뭐 다 놨다는 그런 느낌의 내용 유서 있잖아요. 네네. 예, 그냥 그렇게 딱 썼더라고요. 유서를. 그냥 이 친구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되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니체나 뭐 그런 그러니까 철학자들 좋아하고 뭐 죽음에 대해서 되게 예찬적인 그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 뭐 니체가 뭐 그런 말을 했대요. 생전에 뭐 자살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죽음에 대해서 되게 좀 그냥 그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는 그런 좀 친구였죠. 언젠가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를 뭐 이제서야 그냥 실행을 한 거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약간 그게 의도했든 아니었든 계속 약간 냄새는 풍긴 거네요, 사실. 그렇죠. 예, 저한테 야기한 게 한 2달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한 2달 전이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정확한 날짜를 지가 또 저한테 명시해주지는 않았고요. 무슨 뭐 사형 집행 날짜 그런 것도 아니니까. 네. 뭐 자기가 이제 그냥 때가 됐다 싶을 때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또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도 이제 눈치를 채고 이 새끼 좀 진짜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 제가 많이 돌리려고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죽고 싶은 사람, 진짜 진심으로 죽고 싶은 사람한테 살아라고 하는 거는 진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한테 죽어라고 하는 건 똑같다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고 이 친구 직장도 그만뒀었거든요. 그 네네. 직장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주변에서도 난리였거든요. 처음에 그만둔다 할 때 왜 그만두냐. 뭐 과장님이라든 거기 과장이라든지 직장 뭐 다 만류했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남들은 이게 못 돌아서 난리인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이미 뭐 자기는 죽음을 뭐 이렇게 각오했는데 뭐 직장 그게 뭔 소용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대충 뭐 그냥 다른 좀 계획이 있어서 그냥 직장 그만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그냥 몰아세운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그 발 디딜 곳이 없다.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 네가 내 먹여 살릴 거냐고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못 먹여 살려서니까 그런 말 했다. 그런 말 듣는데 너무 왜 진정성이라 그러죠. 소위 네. 진정성이 이렇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뭐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래. 그렇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럼 그냥 드는 생각 그냥 뭐 좋은 추억이라도 하나 더 쌓자. 사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건데 또 어떻게 예. 그 집은 현재 아직까지도 비어 있는 거예요? 아마 비어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말씀드렸듯이 추석 때였으니까 추석 때 이제 비었다 해가지고 제가 추석 끝나고 며칠 있다가 그 집에 이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밤 되니까 도저히 자지는 못할 것 같아서 집에 다시 왔다 했는데 네. 아마 아직도 비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땐 그때 집주인도 그랬었어요. 저한테 일단 당분간 좀 비워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는 그냥 섬세하게는 말씀 안 하시는데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네. 뭔가 좀 이렇게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무속인이나 부르든가 무슨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약간 좀 그런 이제 뉘앙스를 좀 풍기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예. 아마 그 다음 세입자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이 다음 세입자를 받았는데 만약에 또 그런 일로 전화를 받는다던가 그런 호소를 하면 여전히 뭐 그런 친구가 아직 거기 있나라는 여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말로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있다 그러면 집주인분이랑 또 지금 제보자분이랑 또 그렇게 한 번 더 연락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저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달라 했거든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네. 그게 거기가 부산인 예.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가 부산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오. 일단은 친구 이야기인데 또 제가 이렇게 듣게 되니까 유감이고. 예. 아무튼 마음의 그 예. 정리는 잘 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뭐 이제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이제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아니 저는 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예. 사실 무서운 얘기라고 하면 홀령이나 심령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 홀령이랑 심령이라는 거는 결국 죽음이랑 뗄 수 없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항상 뭐 좀 그렇지만 살해 내지는 자연사, 사고, 뭐 자살 이런 얘기가 사실 뭐 이 어떤 공포의 이야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살면서 지금 제보자분께서 29살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 전 지금 31살 평생을 살면서 예. 시신이라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있어도 아직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은 없었던 터라 예. 이걸 내가 사실 뭐 느낌적으로는 어디 TV 같은 데 누가 죽었다 이러면은 감정적으로는 좀 충격이라도 이게 내 지인이 그렇게 된 걸 눈앞에 본 거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귀신도 살면서 봤어요. 한 3번 정도? 실제로 봤었거든요. 살면 저는 귀신의 근데 존재를 믿긴 해요. 이게 본 사람들은 믿죠. 네, 못 본 그때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사람들이 뭐 자다가 무슨 뭐 본 거 아이가 뭐 헛것본 거 아니라는데 그냥 지금 코비님이랑 저랑 통화할 때 이런 거 그냥 제정신일 때 그냥 뭐 맞아요. 걸어다니다 뭐 본 것도 있고 계단 내려가다 봤고 그냥 방에 누워 있다가 마루로 나왔는데 집 안에서 또 봤고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걸 뭐 헛것이라 생각을 안 하죠 절대.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방금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예. 지금 저번에 저한테 제보 주실 때 무서운 얘기 같은 거 많이 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반응이 좋고 예.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다. 이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주제 이야기인데 반응이 좋다니까 좀 그런데 또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예. 또 다른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예, 뭐 물론입니다. 저는 제가 자신해서 무슨 얘기 많이 해줘요 친구들한테도. 그러면은 저희 다음에도 한번 또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저한테 뭐 오싹하고 재밌는 얘기 한번 또 들려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